이번 시간에는 경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일주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산이 나를 부른다. 또 제복 있고 미모 있다. 속세가 싫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산이 나를 부른다. 이 말이나 속세가 싫어. 뭐 이거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산이 나를 부른다. 이 말은 어, 그러니까 뭐 절에 가고 싶다.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 세계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디 가가 있고 싶은 거예요, 산속에. 그래서 뭐 수도승이나, 이런 게 되고 싶은, 그러니까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그쪽에 관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의식주 이런 거 관련해서는 크게 고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제복이 있어요. 제복이 있다는 돈이 있고 그렇다는 거고 또 미모도 여자라면 이제 미모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지만 제복도 있고 미모도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사는 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속성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스님이 되고 싶다. 뭐 또는 산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속세를 떠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 경진일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진일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경진일주도 이제 우리가 일주 분석하는 순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참고하면서 이 순서로 빠짐없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상론으로 한번 볼게요. 물상론으로 경진일주를 분석해 보면은 경금은 큰 바위예요. 그 다음에 진토는 큰 산이죠. 그러니까 큰 산의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기본적으로 고독한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탈속세를 했는 속세를 떠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자체의 물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 큰 산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어떤 광석, 그러니까 재련되지 않는 광석이죠. 그런 광석이다. 매장된 광석이다. 뭐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된 광석이니까 경진일주는 기본적으로 화기를 봐야 좋아요. 화기. 화기를 보면은 이게 경금을 매장된 광석을 재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기술 계통과 굉장히 인연이 되게 많습니다. 그 외에 또 뭐 그 바위가 큰 바위 밑에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눌린 용, 그러니까 약간 기가 좀 약하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좀 고단한 어떤 삶이 좀 고단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진일주는 일단 그 높은 산에 큰 산에 있는 바위의 무상이니까 이상이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그 이상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고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러니까 탈속세를 하고 싶은 뭐 스님이 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상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는 이상향을 꿈꾸는 거죠. 현실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의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경진일주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욕심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한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건데 물상적으로 우리가 분석했지만 그 간과 지의 관계를 봐도 그렇게 드러나요.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일간은 이제 경금이고 일지는 진토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금이라는 게 일간의 경금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진다면은 굉장히 그거 이전 시간에 했던 칠살과 비슷한 성격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또 순수하고 우직하고 순박하고 그런 속성을 경금은 보여요. 이런 속성. 경금 자체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골 그 촌놈 또는 마당쇠 뭐 이런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게 이제 경금이거든요. 그래서 경금은 꼼수 같은 거를 잘 안 써요. 한번 마음을 주면은 계속 충성하고 뭐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신용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죠.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금의 속성은 굉장히 작은 거, 그 사람의 실제 속마음이 뭐였어? 그런 걸 알아내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감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경금일주면은 보통 작은 선물, 뭐 작은 어떤 진심, 이런 거에 굉장히 감동해가지고 보면은 뭐 여자들 같은 뭐 작은 거, 뭐 몇 푼 하지도 않는 어떤 선물을 받아 그걸 오래 간직하고 있고 그런 성향을 보여요. 경금은 언제나 그러니까 굉장히 우직하고 순박한 사람이죠. 장꾀를 안 부리고, 그, 순수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일지 진토와의 관계를 보면, 진토는 습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토생금이라는 말을 해요. 진토생금. 진토는 토생금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토가 경금을 보니까 이거는, 이 관계는 굉장히 그 좋은 건데, 경금은 양간이니까, 뭐 인성의 조력을 그렇게 많이 반기진 않지만 경금 자체는 음운동을 하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했을 때 경신임계는 음운동 영역에 있는 음운동을 하는 그 영역에 있는 양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갑이나 병처럼 그렇게 양간적인 성향이 강렬하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리더를 해도 조직에서 2인자로서의 리더, 그러니까 조직과 굉장히 연관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토생금 하는 거를 반겨요. 그래서 경진일주는 일간이 경금으로서 양간이지만 진토의 생을 받는 이 토생금 현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서 편인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요. 편인성. 그리고 이 진토가 토생금 하는 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경진일주는 대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혼인 생활이라든가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만한 편입니다. 경진이라는 자체가 이제 이따가 나중에 할 때 보면은 괴강살이라든가 이런 단점도 조금 있지만은 어쨌든 배우자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진토 생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정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십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면은 일지십신은 편인이에요. 편인인데 경진일주에는 다른 일주하고 다르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계유일주에 버금갈 정도로 편인성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계유일주도 편인성의 제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편인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일주거든요. 그래서 편인성이 강하면은 굉장히 좀 몸을 사린다고 해야 되나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절대로 책임 안 지고 절대로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또 뭐 내로남불 같은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허례허식 같은 걸 좀 따지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절차라든가 의식 행위 이런 거를 이제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생각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머릿속이. 그래서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나쁘게 작동될 때는 잔머리꾼이죠, 잔머리. 잔머리꾼이 되기도 쉽고 이제 장대를 자꾸 쓰는 그런 것들로 나쁘게 나오고 좋게 나오면은 굉장히 깊은 궁구, 어떤 일반 연구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깊은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연구라든가 천체 물리학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건 스티브 호킹 박사인가요? 그분처럼 그러니까 달이나 어떤 별에 가보지도 않지만 이 세계에 앉아서 이 세상에 지구에 앉아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깊은 연구, 그 일반적인 뭐 기계 연구소 이런 데서 뭐 기계를 만들 때 연구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연구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런 깊은 연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편인성이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 탈속세하고 싶고 절에 가서 살고 싶고 스님 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의심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나와요. 어떤 얘기를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편인성이 강하면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소식을 듣거나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얻었을 때 의심이 가거나 또 누구한테 어떤 얘기 들을 때 거기에 뭔가 그 궁금한 일이 생겨요. 궁금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못 참아요. 잠을 못 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편인성이 강한 사람의 특히 경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집착해요. 뭔가 하나에 필이 꽂혀가지고 빠지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래 그거에서 심취하는 어떤 매니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뭐 자동차 매니아라든가 무슨 매니아라든가 종교에 빠지는 것도 하나의 그 매니아거든요. 그런 속성들을 갖는 것이 이제 일지십신의 특징으로 특히 편인성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일지십신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포태법상으로 우리가 그 다음 네 번째 순서로 포태법으로 이제 경진일주를 또 분석해 보면, 경금은 삼합이 사, 유, 축 이렇게 삼합하잖아요. 그러면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토는 이 생지, 왕지, 묘지 배열 속에 집어넣으면 어디쯤이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진사. 그러니까 생지 바로 전이니까 절태 양생 하니까 양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 그러니까 경금은 양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투력은 굉장히 낮죠. 사람들하고 다투고 뭐 경쟁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래서 굉장히 온화하고, 좀 순둥이에 가깝죠, 사람이. 그런 것들의 이제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신살로는 이제 다섯 번째 순서로 신살로 우리가 경진일주를 한번 경진일주는 일단 첫 번째가 괴강살이에요. 경진 자체가 이 진토가 괴강에 속해요. 괴강살이니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용감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또 괴강살은 남자든 여자든 일단 외모가 반듯하고 미모가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예뻐요. 괴강살에 있으면은 외모에서는 어디 가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강적인 미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화개살 또 이 경진의 진토는 화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술 충미는 화개에 해당돼 화개살이에요. 화개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뭐 여러 가지 잘하고 또 편인이 화개살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어에 굉장히 소질이 있습니다. 언어를 해도 국어보다는 외국어 그거와 관련이 되게 있는 경우가 있고 외국어가 아니면 외국과도 관련됩니다. 외국과 관련되는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 외에 또 편인이 화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재치도 있고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술자죠. 그런 성향들도 이제 특별한 기술을 가져요. 특별한 기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 경진일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일덕이라는 게 있어요. 일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진일주는 일덕에 해당돼. 일덕이라는 거는 그 천을귀인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신살인데 일덕이 있으면은 일단 항상 누가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의식주에 있어서 큰 고통을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경진일주가 특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여기 우리 지장간 여섯 번째 보는 지장간에 보면은 을계무 이렇게 있거든요. 을계무가 있는데 여기에 을목이 제인데 정제거든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을목이 정제잖아요. 금금목 하니까 정제인데 정제를 이제 을경합해가지고 을경합한다고요. 을경합해가지고 암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제를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떤 위기에 있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주머니에 돈은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 복이 있는 일주라고 할 수가 이제 있죠. 그 외에 이제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식상이 이제 고지에 있어요. 식상은 나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활동이나 아이디어 뭐 이런 건데 이것이 고지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움직이는 거 싫어해요. 그냥 혼자 앉아가 이렇게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도 되고, 여자라면 이제 식상의 고지에 빠져 있으니까, 자식으로 인한 어떤 슬픔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뭐, 식상의 고지에 있는 거로 인한 어떤 특징들, 그런 거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이제, 본다면은 직업적으로 경진일주가 가는 게 일단 괴강살로 인한 어떤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어떤 이런 무관, 그 다음에 종교에 관련되는 직업,
종교에 그러니까 뭐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나 이런 거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종교기관에 종사해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되고 이런 활인업하고도 굉장히 명리 이런 선생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 외에 이제 가르치는 직업. 선생님이나 교육자로서 발군의 실력을 나타내는 특히 외국어 선생님 뭐 이런 걸 하면은 좋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인이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편인성으로 해서 전문 기술 중에서도 특수한 기술이에요. 특수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다만 경진일주의 가장 큰 단점은 항상 속세를 떠나고 싶다는 것도 있고 머릿속이 항상 복잡다단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재치나 눈치나 순발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유머도 있거든요. 경진일주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 경진일주는 편인성이 강렬하게 나오면 편인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머가 나올 수 있고 재치가 나올 수 있다. 경진일주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속성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경진일주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고 고서에서 경진일주를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뭐 일실일득 그래서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고 그러니까 뭐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체로 보면은 그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뭐 동기서산한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잘 안 맞죠. 동쪽에서 일어나서 서쪽에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되고 이제 영학자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할 때 영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련되는 공부를 해서 자성한다, 스스로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진일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분석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경진일주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한번 돌아가 보면은 경진일주가 산이 나를 부른다라든가 제복 있고 미모 있고 그렇지만 속세는 싫어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경진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